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김권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앞서 이런 오프닝으로 문을 열었는데 네네네. 차장님은 혹시 주식 투자하시면서 뭐 이렇게 나만의 징크스 그런 게 있으신가요? 주식을 좀 하는 날, 그리고 좀 중요한 날은 속옷까지. 네. 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속옷까지 모든 걸 다 빨간색으로 하려고 와. 노력을 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뭐 그런 의미에서 빨간 타이. 그리고 증권사들의 대부분의 이런 영업 직원들이나 증권사에 관련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넥타이가 대부분 빨간색일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 넥타이는 정말 다 새 거예요. 근데 빨간색 넥타이는 막 헤어지기 시작하고 매번 이런 식의 모습. 그리고 엘리베이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도 네. 위로 올라가는 것은 빨간색 등이 깜빡 켜지고요. 내려갈 때는 파란색 불이 등이요? 깜빡 이렇게 켜지는 이런 시스템이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증권사다 보니까 조금 더 뭐 저희 방송사보다 훨씬 더 예민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분들도 만약 그런 게 있으시다면 채팅창 통해서 올려주시고요. 오늘 제가 다뤄볼 첫 번째 이슈로 꼽은 게요. 기사로는 없습니다만 궁금해서요. 항공주 이야기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연속 하락 종목 뭐 이런 걸 봤는데 제주항공이 떡하니 6거래 연속해서 하락이고요. 대한항공도 4거래 연속해서 하락. 진에어 줄줄이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이슈 속에 난기류를 만났다. 항공주 휘청인다. 화물량 줄고 경기 둔화 우려에 실적 악화 전망까지 엎친 데 덮쳤다라는 분석 등이 나옵니다. 대한항공 지금 이익 감소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 3분기 성수기 모멘텀까지는 회복이 어렵다라고 의견이 나와 있더라고요. 항공주 지금 쳐다도 보지 말까요? 근데 조금 웬만하시면 이제 관심 종목을 살짝 제외해 두셔도 좋습니다. 예전에 우리 광고 카피 있잖아요. 뭐 잠시 꺼두셔도 좋다는 것처럼 이 관심을 조금 수그러뜨려도 좋지 않을까. 최근에 이쪽 라인들이 올라갔던 게 뭐였냐면 지배구조 변화 때문에 잠깐 올라간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 업황이 좋아져서 올라가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1분기, 2분기, 지금 이제 2분기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네. 실적 발표가 나오려면 7월이 넘어가야 된다는 거. 이렇게 되면 최소한 이런 항공주들은 한 7월 중순 이후 한 8월 언저리가 가야지만 조금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도 지금 일단 항공 섹터에 들어가 있는 건 다 웬만해서는 보지 말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여름에 한참 휴가철 지나고 나서 그때 이후에 기저효과 등도 반영을 해봤을 때 실적이 나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일단 항공주에 대한 고민은 잠시 미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면 끝나는 거 갔다가 갑자기 다 불실차 보유자분들은 그렇게 또 많이 막 급락을 하거나 이러지는 또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어떻게 보면 손절 범위를 이미 벗어났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손절하세요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좀 관심이 없다 보니까 하락도 상승도 하지 않은 좀 지지부진하게 힘을 빼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보유자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손절을 못 하시면 보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 2달 정도 후면 우리 앵커님 올해 휴가 어디 가세요? 저 그냥 국내에서 보내려고요, 올해는. 그래요? 네네. 비행기 안 타세요? 제주도라도? 네, 올해는. 네. 부산 비행기 안 타고 와요? KTX 타고 가죠. KTX 너무 멀어요. KTX 비행기를 많이 타자라는 거 얘기를. 저는 참고로 다음 달에 비행기를 탈 거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자랑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 계속해서 지금 현재 푸시를 가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되면 아마도 한 2달 정도 후면 좀 여러 가지 좀 반짝반짝거리는 이런 이슈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유자분들께서는 그래도 성수기 모멘텀이 있으니까 조금은 더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이고요. 신규는 지금은 아니다 답변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제로투세븐이요. 수익률 개선을 했더니 5월부터 지금까지 또 55% 이상 올라왔더라고요. 아우 정말 남모르게 잘들 가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궁중비책 덕분에 고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증권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1분기 궁중비책 실적이 2배 이상 급성장을 했고 면세점이나 중국 티몰에서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화장품 브랜드 고성장할 것이며 SK증권에서는 목표주가 17,000원 정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제로투세븐 잘 가고 있더라고요. 이 종목
어찌 보십니까? 올라가는 종목 좋아하시잖아요. 아, 네,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하는 종목이다라는 거. 오늘 화장품 쪽 업종이 좀 괜찮게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로투 세븐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연우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으로 움직인 것 같고요. 제로투 세븐은 사실 오늘 좀 윗꼬리가 달린 건 조금 아쉽긴 하다라는 거. 그렇지만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영역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5일선 라인을 좀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만 지켜준다면 주가는 더 위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거리가 계속해서 좀 남아있는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진핑 이런 주석이 우리나라에 한 번 정도 와준다면 훨씬 더 긍정적인 이슈가 아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요. 시진핑 주석도 우리나라와 어떻게든 자기 편 서라라고 계속해서 권유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애매하게 얘기하고 있으면 두 쪽 다 우리한테 뭐 선물을 하나씩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화장품 관련된 주식들은 여기에 좀 큰 영향이 있으니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일선 우선은 기술적으로는 5일선 지켜주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니까 5일선 매매를 해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2,950원, 오늘 3.6% 올라가고 있는 제로투세븐. 일단은 5일선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지속해서 보유 의견 건네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저희 시간대 제약바이오 이야기 나오면 제가 차장님 무슨 종목이 좋을 것 같아요? 했을 때 항상 HLB 얘기 종종 해주셨었잖아요. 미국의 이 리보세라닙을 개발 중인 자회사 LSKB와 합병을 결정해서 HLB가 이제 LSKB의 지분 100%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불거진다면 HLB는 또 크게 뛰어줄 수가 있겠다라는 기대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요. 16년 만에 글로벌 임상 3상 종료하고 6월 달 안에 위암 3차 치료제 탑라인 결과를 발표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쉬었죠, HLB. 네, 너무 많이 쉬었습니다. 좋은 회사고 믿음이 간다면 지금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네. 이 회사가 리스크가 많이 없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중국에서 사실은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리보세라믹 사실은 조금 이게 딜레이가 됐거든요. 4월 정도에 나올 거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딜레이를 해서 좀 그 뒷이야기를 좀 알아봤더니 야, 이거 너무 잘 나와. 숫자가 너무 잘 나와서 야, 이거 바로 시판까지 생각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실제로 주가의 기대가 좀 많이 붙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가는 별로 못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 왜 이렇게 발표 안 하는 거지? 안 하는 거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일말에 조금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그럼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근데 실제로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잘 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6월 정도에 대부분의 이런 전문가들이 6월 달 안에는 발표를 할 거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며칠입니까? 이제 6월 중순입니다. 이제 2주 안에 발표가 되는 거 아니야? 실제 이렇게 되면 HLB 주가의 흐름이 아주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위암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또 그 다른 쪽으로도 좀 적용이 더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항암에 대한 이런 이슈가 좀 훨씬 더 HLB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한번 그리고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 파괴력이 좀 상당히 클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힘을 모으고 있는 걸로 봐도 될까요? 그때 대장암 완전 관에 한 명 나왔다는 이슈 속에 4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냉큼 달렸다가 7만 원으로 지금 자리 잡고 계속 7만 원대 유지되고 있는 이 HLB인데요. 이 리보세라닙 앞으로 추이 한번 지켜보시면서 6월 달 안에 한번 흐름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요. 어머나, 저네요. 제가 나옵니다. 네, 주식남녀 이번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박앤코의 촉픽 종목으로 넷마블을 꼽았었죠. 넷마블을 하면서 BTS 월드, 7개 퇴제, 빅히텐터의 지분, 포인트를 쫙쫙 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올라요. 오늘 수급도 괜찮고요. 7% 급등했다가 지금은 한 4% 정도인 걸로 제가 그렇습니다. 보고 내려왔는데요. 그 사이에 이 넷마블의 7개 대제가 일본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면서 일평균 매출 그때 제가 조사했을 때 15억 원이었거든요. 지금 41억 원까지 늘었대요. 신규 유저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6월 26일에 BTS 월드 나오고 넷마블 괜찮지 않을까요?
왠지 이거는 우리 앵커님이 BTS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편향되어 있는 느낌도 들지만 아, 그래요? 어찌됐든 긍정적인 것은 분명히 맞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넷마블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리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기술적으로는 그 아랫단과 윗단이 지금 현재 거의 가운데 정도 있어서 좀 애매한 국면인가, 좀 힘이 지금 너무 많이 빠질 때가 됐나라는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괜찮게 되고 있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넷마블에 대한 이런 이슈들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뭐 펄어비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런 긍정적인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이고요. 넷마블은 좀 전고점까지는 다시 한번 고점을 한번 갱신하려고 한번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BTS 팬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아나운서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한류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그런 뭐 비교 자체가 됐다는 거, 뭐 비틀즈급이다 뭐로 비틀즈를 넘어섰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거는 아직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전고점인 우선 한 14만 원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케이프에선 19만 원, 김건진 차장님은 14만 원, 저는 13만 5천 원 정도를 잡았었는데 네, 긍정적인 그 가격 라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요. 넷마블도 좋은 얘기, HLB도 좋은 얘기, 제로투세븐도 괜찮다 이야기 주셨잖아요. 이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요. 네? 하나만 먼저 그럼 1, 2, 3를 매겨볼까요? 아니 그러지 맙시다. 네네. 네, 우선은 제로투세븐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네. 왠지 HLB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네, 일단 제로투세븐으로 저희 가는 종목이니까 5일선 매매해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김건진 차장과 함께 했고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